방향 의견이 그렇게 열병합이 여기 있는데 그 밑으로 가면은 불덩어리를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변경된 노선의 내용은 첫 번째가 아파트를 관통을 하면서 스포츠센터를 관통하고 그리고 열배관과 가스배관을 2회 이상 걸쳐서 관통해서 가는 게 문제가 되는데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또 뭐 배관이라든지 가스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밑에 발파당을 한다면 우리의 사면은 변경 노선 생존권 보장하라. 신도시 교통해결사로 주목받는 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불리는 GTX인데요. GTX 개통은 이동시간 단축이라는 획기적 방안으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GTX A 노선이 발표되면서 노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파주 교화동 주민들은 최근 그 위험성을 알리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은 GTX A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에 나선 파주 교화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경기도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GTX A 노선 사업의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이 지나는 파주 교화 지역 주민들은 노선 연결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한 반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 아파트와 열병합 발전소 밑으로 그 17m도 그 심도가 17m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관통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책위를 이제 그 결성을 하게 된 겁니다. 파주 교화 주민들이 GTX A 노선 연결에 반발하게 된 이유는 기존 노선이 아닌 노선 변경으로 야기된 안전 문제 때문. 원래 그 국토부 노선은 그 아파트하고 그 열병합 발전소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영향 평가도 일단은 1차로 그렇게 받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사업자 측에서 이제 사업을 제안하면서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그다음에 열병합 발전소로 가깝게 이렇게 지나가는 노선으로 그 변경을 했기 때문에 변경된 노선의 내용은 첫 번째가 아파트를 관통을 하면서 스포츠센터를 관통하고 그리고 열배관과 가스배관을 2회 이상 걸쳐서 관통해서 가는 게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계획된 노선에서 변경된 노선안은 교화 지역 아파트의 일부 구간과 스포츠센터, 열병합 발전소 지하를 지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주민들의 우려를 가늠해보기 위해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이렇게 노선이 이런 식으로 가서 농구장, 여기서 이렇게 농구장을 가로질러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나가서 스포츠센터의 지하 구조물이랑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은 스포츠센터가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 안에 뭐 전기배선, 여러 시설, 보일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 심도가 지하 구조물 빼고 나면 한 7m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7m로 낮아진 이유는 예, 차량 차고지가 이쪽 어디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여기서 한 600~700m밖에 안 되는 거리죠. 네. 그러면 지하 심도 40~50m에서 오다가 차량 기지가 있으니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네. 그러니까 운정 여기서부터는 계속 올라오는 구간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네. 뭐 지하 구조물 빼면 10몇 미터, 여기는 지하 구조물 빼면 뭐 10m가 안 되고 네. 열병합도 지하 구조물 빼면 10m 내외 이렇게 해가지고 저 차량 기지 600m, 저 연다산으로 흘러가는 거죠. 경기도 파주 구간은 GTX A 노선의 출발역이자 종착역입니다. 때문에 지하를 달리던 열차는 차량 기지를 향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열차들이 입출고를 하는 과정에 지표면으로부터의 심도가 점차 낮아지며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량기지 주변에는 평택에서 오는 고압 가스 배관이 지나고 있으며 맞은편으로는 열병합발전소의 배관도 함께 묻혀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선은 아까 스포츠에서 열병합으로 나가서 그 가스배관과 크로스돼서 희성区넘어가 차량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에 고압가스배관이 매립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경 영향평가에 나타난 파주 교화의 지형은 연약 지반이 특징으로 그에 따른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부근에 지하 수위가 집 표면으로부터 4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4m 아래에 지하 수위가 있고, 그리고 그 부근에 이제 그 지층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립층이 4m, 매립층 밑에, 그러니까 퇴적층하고 그다음에 풍화토층 14m 있습니다. 그러니까 18m가 다 토사 유실에 취약한 어떤 지층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4m 아래에 있는 그 부분에 커다란 공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어떤 그 배관이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게 심화가 되면서 배관도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 현재 예정하고 있는 GTX A 노선의 파주 구간은 지하를 관통하는 시설물의 위험성은 물론 연약 지반에 따른 지반 침하까지 우려되는 구간인 것 때문에 주민들은 노선 변경에 반발하며 관련 기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관통하거나 고속이거나 이런 부분보다 연약 지반인데 그렇게 연약 지반을 뚫고 아무리 안전한 공법이 100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포항 지진도 다 일어나고 인재인데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정말. 수도권 광역교통망 GTX 개통 소식에 노선 변경이 있기 전까지 교화 주민들은 어쩌면 교통 여건 개선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는데요. 파주 교화를 지나는 경기 파주 구간의 노선이 변경되면서 대형 사고를 염려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파주 교화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기존 원안이 있는데 왜 위험 요소가 있는 변경안으로 노선 연결을 추진하려 하는가? 우리는 파주 교화 지역을 지나도록 설계한 GTX-A 경기 파주 구간의 노선 변경 배경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 GTX-A 노선 파주 구간의 사업 설명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의 핵심 쟁점은 GTX-A 노선 변경에 따른 안전성 문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기다 지하 관통하는 노선을 뚫어낼 생각을 했습니까? 당신이 같으면 그 노선을 그렸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조금 이따 벗어나면 안 됩니까? 저희 청로 뒷전적으로요? 왜 안 됩니까? 주민들은 당초 예정했던 노선이 있음에도 변경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노선 변경이 진행된 배경은 무엇일까? 지난 2월 28일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노선안을 검토를 했고, 사실 이 차량 기지가 고향에서 파주로 옮겨오면서 환경부 쪽이 만만치 않은 반대를 좀 뚫어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 대안사를 저희가 실시 설계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파평윤씨 묘가 600기가 있어요.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저희 차량기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대안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 그랬더니 이쪽에는 철새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철새 멀리 5, 6, 7로 가라. 처음엔 5만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5로 갔어요. 거기 송전탑이니 주유선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지역개발 등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그 사업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 평가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철새 서식지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 예정돼 있던 GTX-A 파주 구간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8년 GTX-A 노선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자료에 원안을 대체한 대안들을 제시했는데요. 대안 1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근접 통과를 이유로, 대안 2와 3의 경우 문정 3택지 개발지구의 공공용지로 하부 통과와 마을 근접 배치로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안 4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파평윤씨 묘가 있다는 이유와 문정4 공구의 심도 11m 하부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노선 불가를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 시행사는 변경안으로 파주 교화 지역의 노선 연결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시행사에서 제안하는 노선과 지상과의 이격거리 측정 또한 정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저희가 이 아파트가 성토를 해서 한 5m가량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시행사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27m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은 불과 20m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스포츠센터는 처음에 2017년부터 18년 전략 환경 영향평가, 그다음에 환경 영향평가에서는 11m로 나오셨댔어요. 그리고 토질 자체도 연약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주민 간담회에서는 이게 21m, 19m로 바뀌고 토질도 흙이었던 게 암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측정과 함께 주민들이 시행사의 노선 변경안에 불신을 갖는 것. 원안 진행의 불가 사유가 변경안에서도 문제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청룡 두천 쪽으로 가는 원안이었어요. 고시안. 근데 거기 두천 쪽에 가깝게 이제 12m 이격으로 도시 지역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다. 이제 그 이격이 12m밖에 안 된다는 얘기였고, 근데 선형을 보면은 차량기재 지금 노선하고 그 당시 고시안의 노선하고 지금 뭐 도시가스관 첫 번째 빼고 2, 3번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원래 노선은 이렇게 배관 밑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침하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사는 이제 주택가 옆으로 해가지고 우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회를 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배관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안정성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결국 기존 노선안이 불가했던 이유 중 가스 배관과 근접한 이격거리에 따른 문제점은 변경안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것.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알게 된 건요, 작년에 12월 초쯤이고요. 그거는 이제 알게 된 과정은 그 주소를 현 주소로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토지대장 옛날 주소로 이렇게 등기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저희 1000세대 중에 받은 분이 몇 분 안 계시고 시청에 가보니까 반송된 우편물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실제로 안 거는 이 사업자 측에서는 지난해 8월 달에 설명회를 했다고 그러지만 주민들이 실제 알은 건 작년 12월 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이해 당사자들한테 개별 통보를 해줬으면 좋은데 법적으로 신문에 내는 걸로다가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가름하게 돼 있어서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모릅니다. 지난 2018년 12월 말 진행됐던 GTX-A 노선의 착공식. 하지만 파주 교화 주민들은 착공식이 있던 2018년 12월 초 변경안에 따른 내용을 알게 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공청회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GTX-A와 같이 정말 긴 노선에 다종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곳의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하게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현행 법규나 혹은 규정상 공청회를 몇 회 해라 뭐 이런 이제 세부적인 지침은 없는 상황이에요. 착공식은 진행됐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거든요. 노선을 변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노선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 시행자나 혹은 그 정부에서 좀 해야 될 일은 대안 노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GTX A 노선은 경기도 파주를 출발해 동탄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긴 거리를 짧은 시간에 이동하는 만큼 시공법부터 지형 분석 접근까지 기존 지하철과는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는 바로 그에 따른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들은 파주 교화만의 이야기가 아닌 GTX A 노선의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GTX A 노선 변경에 따른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GTX A 노선의 파주 구간의 노선 변경안은 각종 시설물들이 매립돼 있어 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문제는 이 파주 교화지구처럼 그 상부 그 지표면 가까이에 어떤 치명적일 수 있는 그 관 같은들이 배관들이 이제 많이 분포돼 있다 하게 되면 그거는 조그만 어떤 집안 침하가 발생되더라도 그 위험성은 훨씬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GTX A 노선 파주 구간의 위험 요소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와 시행사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사와 대안 마련 과정 부족에 따른 GTX A 노선의 졸속 행정을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하철과 같은 이제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측과 그다음에 그걸 감수해야 되는 측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측에 좀 더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거기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나 혹은 우려들을 부식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GTX A 노선과 관련된 파주 지역의 그 주민들의 반발 혹은 반대를 좀 다루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한 노선과 관련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GTX A 노선의 다른 지역은 어떨까? GTX A 노선의 착공식이 진행됐던 지난 2018년 12월 27일 착공식장 앞에선 GTX A 노선 변경에 반발하는 청담동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당초의 안은 삼성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그 도로 밑과 또한 올림픽 대로 한강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민의 생명에 지장되는 바로 주택가 밑으로 통과하도록 지금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청담동은 특히 위험한 게 평상시에 어떤 지하 수위하고 지금까지 평상시에 물이 빠지게 되면 이제 일단 한번 그 토사 유실을 씻겠지 않습니까? 그럼 빠지면 다시 이제 지하 수위가 특별한 그 외부로부터의 지하수가 어떤 유입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거는 이제 한강이 있기 때문에 한강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여름철에 그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장마가 됐을 때 한강 수위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올라갔을 때 이 청담동 저 위에 지역까지 다 덮어버린단 말이죠. GTX A 노선 변경에 대해선 용산구와 후암동 주민들도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후주택이 많은 이 지역의 특성상 균열 위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노후주택이 많이 있어가지고 발파 진동이 이제 가해졌을 때 조금만 그 보통 정상적인 이제 그 구조물 같으면 손상이 안 가는 정도의 집안 진동이라 하더라도 노후화가 되면 조금만 진동을 가하더라도 그 균열이 가속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피해가 커집니다, 훨씬. GTX A 노선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은 만큼 국토부와 관계기관의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선안에 따른 반발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한 접근과 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사실은 GTX A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부에 따라서는 좀 늦게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 사업의 규모나
내지는 그 사업을 함으로써 바뀌게 되는 교통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빠르게 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심도를 활용하는 방식은 이후에 대심도라고 하는 변화된 지형 조건을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을 메우기도 힘들고 어쨌든 한번 뚫으면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청담동, 파주, 뭐 광명서울 고속도로 이런 게 지금 막 국토부는 밀어붙이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이제 학습되고 이제 또 서로 간에 연계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빨리 주민들을 속여서라도 빨리 이제 일단 삽을 뜨게 되면 공사는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 굉장히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GTX 사업은 수도권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교통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광역철도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GTX 노선을 연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GTX 노선은 A 노선에 이어 BC 노선 연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계기관들이 반드시 살펴야 할 사항들과 그런 사항들을 챙기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GTX 노선 연결에 있어 관계기관이 염두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GTX A 노선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주 교화 주민들은 꾸준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왜 주민 간담회를 불필요하게 소모전을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시행사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저희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오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나 그리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그걸 고치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시행사와 국토부는 신빙성 없는 조사 결과와 그럼에도 노선 변경안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잘못된 점들을 찾고 의견을 나타내자 관계기관도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2회에 걸쳐서 주민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국토부나 시행사가 놓쳤던 부분, 그다음에 검증이 안 됐던 부분, 공사에 문제가 있는 부분,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이제부터는 협의체를 조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소송이나 투쟁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그리고 서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파주 교화 주민들과 지자체 그리고 GTX A 노선 사업 관계자들은 노선 변경안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을 함께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파주시와 주민들은 노선 변경의 대안으로 문산 차량기지의 활용을 제안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국토부에서도 그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까지 연결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최초의 그 GTX를 유치할 때 파주시에서는 문산 차량기지를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다른 환경영향평가도 크게 필요가 없고 또 나중에 미래에 북한으로 연결할 때는 그게 맞는 답이거든요. 파주 문산의 차량기지 제안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GTX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국가 사업의 역할에 따른 의견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도 그렇고 사실 이제 청담 지역의 반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GTX A 노선이라는 것이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선 결정 과정에서 노선의 용이함이나 혹은 수월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관련된 경제적 편익에 좀 더 주목하는 편입니다. 비슷하게 그 문산 공역 그 차고지를 복합하는 방식과 관련돼서도 다소 건설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이후에 뭐 대북 관계 변화에 따라서 노선의 연장이나 혹은 그 차량 기지의 복합화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A 노선에 이어 B, C 노선 연결이 예정돼 있는 GTX 사업에 있어 관계기관들이 염두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사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히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의 개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건설 과정에서 책임을 지는 부서와 그다음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그 운영을 책임지는 부서가 정책적으로 보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GTX-A 같은 경우도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의 그 민자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할을 할 텐데 실제 운영 과정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부서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 GTX 사업. 획기적 교통망 확충이라는 명제 앞에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장기적 비전과 운영에 무게를 둔 관계기관의 고민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수도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물론 쉽진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에 따른 우려를 갖고 살아야 한다면 빠른 교통망 확충이 그 안전 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GTX 노선의 빠른 개통에 앞서 관계 부처와 기관들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